네, 우리 민병도 의원님과 목소리에 힘이 넘칩니다. 소확행위원회가 출범한 지 2달 가량 됐습니다. 참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병도 의원이 간략하게 압축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택배상자 손자 그리고 통감자, 통신비, 감면 자동화, 오늘은 금융비용 절감 상사, 문자 그대로 소확행이라는 이름에 가장 소확한, 어쩌면 소확행이라는 이름을 뛰어넘는 큰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계십니다.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련해 주신 금융비용 절감 상생 패키지에는 소비자 신용법의 조기입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그리고 법에 있는 금리 인하 요건 홍보와 확산, 최고금리 인하 7월 시행, 저신용자 신용 공급 방안,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매우 간절한 문제들이 많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추구하는 바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비토 쪽이 심해서 이자가 조금씩 불어나는 빚을 갚을 의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시행자 일상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상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신용법에는 연락 제한 요청권이 있습니다. 비토촉을 과도하게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권은 자신의 신용 상황이 좋아지면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10월까지 3년 반 동안 개인 채무자들의 이자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339억 원이나 절약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홍보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까지 앗아간 지 1년이 넘습니다. 그런 시기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되찾아드리자 하는 소확행위원회의 일은 어쩌면 무한대로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방역 과정에서 큰 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피해를 보시는 서민들을 위해서 계속 정책과제를 발굴해 주시고 대책까지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이더라도 결코 작지 않은 확실한 대책을 소확행위원회 이름에 걸맞게 내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확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봉근 의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확행위원회 이름은 우리 이상희 대표님께서 지어주시다 정정해드리고요. 코로나19로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의도치 않게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금융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뜻깊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이 자리를 또 함께 해주신 이낙연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시고 했는데 아마 청와대 일정 때문에 김태형 사무처장님 이번 금융비용 절감에 대해서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민병덕 의원님께서 또 정부에 계시는데 이 책임 의원으로서 여러 소확행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스타트업 단단으로 진행하면서 또 금융소비자들의 고충도 같이 들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저희 소확행위원회는 큰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입법적인 과제보다는 간략하게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시비가 금리 인하권,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좀 홍보를 좀 더 잘하고 또 말하자면 승진이라든지 대기업 취직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금리를 인하를 안 합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이
실제로 뭐 2년이고 3년이고 연체 없이 쭉 갚아나가면 사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더 완화시키는 것도 저희 포함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마침 또 요즘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셔서 작년 매출이 줄고 하다 보니까 이 대출 한도도 낮을 수 있고 또 신용도 낮을 수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만기 연장 부분까지도 저희가 함께 이번에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낙연 대표님과 또 당정 협의에서 얘기가 됐던 그 최고금 20% 인하 부분도 7월부터 시행하게 될 텐데 그 문제도 당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의미로 오늘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금융 서민,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님과 신동근 수학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수학회위원님들과 함께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을 비각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하는 정부 입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소비자신용법은 대출의 성립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정한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 추진업자와 개인 채무자 간 권리 의무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이 시행이 된다면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연체상하된 노인 채무자들에게도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 금융권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 경제 동향, 금융권의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하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금융권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추진하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나 유권 자금은 2019년 6월 시행한 이후 1년 반을 경과한 만큼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운영 상황과 적극 알려서 금융소비자가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은 7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입법 예고 등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 정책 서민 금융 공급 확대, 중금리 대출 확대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충을 위해 현재 정무위에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당 대표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관심과 신뢰를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많은 협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는 고리들, 그러니까 취약한 고리들이 좀 곳곳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금융 부분에서도 저희가 찾아내고 또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부와 협약해서 해나간다는 것, 그리고 금융위와 같이 논의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리 수학회위원회의 활동이 또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특히 제가 좀 좋았던 것은 사실 있는데 몰라서 못 누리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년 정책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민병덕 의원님께서 의원실에서 많이 고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2019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혹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놓쳐왔던 부분들을 직접 이 빈 곳을 찾아서 이 사각지대를 발굴하셔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직접 고민하시고 또 발로 뛰신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 그러니까 국민의 또 하나의 권리를 저희가 되찾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택배 사회적 합의 결과가 대표님 주도하에 발표되어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택배를 조금 더 연간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은 이제 금리 인하가 정말 사실 대출금리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거든요.
대표님 관심을 이렇게 좋은 행사에서 저 너무 기쁘게 지금 뛰어왔습니다. 특히 김태현 사무처장한테 감사드리는 게 그 올해 1월 5일부터 우리 문재인 정부와 금융위원회 주도로 그 사무국민모두 김현정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의 카드 포인트를 바로 통합 조회하고 현금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벌써 1,000만 명이 1,000억 원 정도를 돌려받으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작은 정책 하나가 지금 세간에서 가장 화제가 돼서 너는 몇백 원 받았냐 나는 몇십만 원 받았다 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이게 우리 정부에 가야 될 기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서민금융진흥원이 앞다투어 또 어제 자료를 냈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휴먼예금을 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하고 협의해서 돌려주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무려 2,500억 원을 우리 국민들이 그 잠자고 있던 장롱 통장 속에 깜빡했던 걸 2,500억 원을 찾으신 분 나옵니다. 그 찾으신 분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역시 우리 국민께서 잘 모르고 있는 우리 금리나 요구권을 포함하여 이렇게 널리 홍보가 하신다 해서 제가 어제 은행을 가보니까 실제 눈에 띄게 벌써 홍보가 늘어났더라고요. 기둥마다 금리나 요구권 포스터를 붙여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 보면서 야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부분이 좋아지고 있구나. 뭐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솔직히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씩 꾸준하게 해주시면 국민의 삶이 큰 정책에서도 행복이 있어야 되지만 자꾸 구체적인 것에서 일단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들 고쳐졌을 때 그 희망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저희 민간 의원들도 사실 제안할 게 더 많이 있거든요. 열심히 더 제안하면서 소확행 활동에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이익이 매우 많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생의 관점에서 이런 소확행위원회 이런 협조를 해주시는 데에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소비자신용법을 조기 입법 추진하는 겁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개인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감증신 어떻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권리가 있고 금융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심을 위한 횟수라든지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은 추심을 위해서 전화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회사는 찾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앞에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 봅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지는 책임제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심업체에다가 추심을 의뢰했을 때도 그 금융기관이 추심업체의 잘못에 대해서도 같이 배상 책임을 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무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소비자신용법을 빨리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기 연장과 관련된 건데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코로나 시기 때 어려운데 만기가 됐다고 해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러 가면 정말 갑갑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만기 유예를 추진하고 이자를 유예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개인과 관련해서는 취약 채무자에 대해서 지금 6월 달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방역 상황과 경제 상황 고려해서 재연장 여부를 고려하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이번 3월까지인데 이것을 이번에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요구권, 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19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홍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은 정말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권리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홍보해달라는 게 이번에 핵심이고 그 홍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등과 TF도 만들고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실적도 공시하는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 소확행위원회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발표드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합의 그리고 노동 존중, 청년 지원에 이어서 이렇게 민생을 지키는 소확행위원회에 또 협약식이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소확행위원회 상표권은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 있다는 건 확실히 알았고요. 네, 우리 또 민생사령관으로 우리 신동근 최고께서 다양한 미션을 우리 소확행위원들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병도 의원님이 먼저 저보다 그림 관련된 협약을 맺으셔서 저도 더욱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팬데믹 1년으로 침묵 속에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청년 사업가들 또 매우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확행위원회 차원에서 더욱더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관서 맡고 있는 구본기 소장입니다. 저희가 11개 과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11개 과제에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마다 각각 제가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또는 장면들이 있어요. 지금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고 매번 회의에 임했는데요. 사람의 얼굴을 한 금융? 이렇게 상정을 하니까 많은 것들이 뚜렷해지더라고요. 가령 사람의 얼굴을 한 금융이라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이렇게 사람들 실직하고 폐업해서 힘들어할 때 다가가가지고서 빨리 돈 갚아라, 이자 확실하게 우리한테 빨리 납부해라 이렇게 윽박지를 것 같진 않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금융이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할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계속 했어요. 지금 협약식이 끝이 아니고 이 협약식을 갖고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또 증거를 걸어야 되니까요. 혹시라도 그때 갈림길 같은 것들을 만나면 우리들이 사람의 얼굴을 한 금융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보고 선택지들을 선택해서 나아가면은 중국에는 국민들 이득이 더 많아지는 그렇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물 시대의 가치가 연대와 협력인데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우분투를 말을 통해서 그게 많이 사회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소확행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랑 그리고 시민단체,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소소하지만 큰 이런 행보 아래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들을 하고 실제로 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시민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실 저도 그 전에 이제 3군 노조 연맹위원회 시절에 우리 금융위원회와 같이 노정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그 김태원 처장께서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에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 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또 대단히 기쁘고 또 보람직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확행위원회가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을 책임지는 아주 대표적인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확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중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상황이 자산을 가진 자와 자산을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가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이익공유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고 좀 작게는 빚을 빌린 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최근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일어난 어떤 인플레이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작은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융산업의 주인이 은행과 보험사가 아니고 고객인 것처럼 금리 인하권은 금리 인하권 첫 시작은 바로 주인이 정말 금융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발걸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확행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마무리 말씀이 있는 줄 알았더라는 아까 모두 발언 조금 절반쯤 남겨둘 텐데 그게 있다는 걸 모르고 제가 아는 걸 다 떠들었어요. 거듭거듭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성민 최고께서 과거에 제가 했던 워딩을 그대로 사용하셨는데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짐해 주신 4가지 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절실히 필요한 과제들이니까 필요한 다음 후속 절차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제들도 열심히 찾아내서 그것이 모아지면 크고 큰 행복이 되겠지요.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